네, 자 계속해서 유망주 더욱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여의도 라운지에 손종훈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미국 대선 때 이후로 처음 뵙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뵌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때 또 CS윈드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었는데 또 첫날에는 트럼프가 우세해서 또 약간 가슴을 졸이셨을 것 같아요. 예, 그 CNN조차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을 하면서 전 글로벌리하게 이제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이제 올인을 했다가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미국 대선이 끝나고 지수는 다시 상방으로 무게를 틀고 있습니다. 어제 좀 숨고르기 있었던 우리 시장,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기록을 했지만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고점 랠리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확진자가 다소 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화이자 모더나의 이제 백신 임상 결과가 90% 이상으로 매우 좋게 나오면서 글로벌리 투자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리하게는 이제 컨택트 국가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에 따른 조금 전에도 위안화가 이제 속보로 절상고시가 됐는데 이러한 달러 약세 전망과 더불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들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가 상승 랠리를 펼치는 가장 큰 이유 외국인의 매수세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그동안 코스피에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또 코스닥에서 1,000억 원이 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이런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국내 증시의 이제 특징은 이제 그 수급에 있어서 이제 약간의 그 스페인의 이제 축구 용어죠. 이제 티키타카라고 합니다. 코스피가 갈 때는 코스닥이 다소 좀 쉬고 코스닥이 갈 때는 또 코스피가 다소 쉬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외국인의 이제 수급 현황을 봤을 때 특히나 이 반도체 종목들에 많이 집중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바이든 당선이 확실해진 게 11월 5일이었습니다. 그 11월 5일 이후 외국인들이 국내 코스피를 약 5조 원 넘게 순매수하였는데요. 이 5일 이후에 삼성전자만 약 2조 원 이상, SK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약 2조 5천억 원으로 이 두 가지 종목의 이제 지수 비중 대비해서도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순매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수 대표주이다 보니 어느 한 가지 변수로 수급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SK 하이닉스 역시 대규모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아 역시 반도체 시장에 대한 밝은 전망이 투자자들에게 어필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최근에 움직임이 이렇다 보니까 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 반도체 종목을 많이 소개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또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오셨군요. 늘 그렇듯이 반도체 1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그 반도체는 사실 엄청 거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걸 1부터 10까지 A to Z로 하려면 오늘 밤을 새도 모자랍니다. 모자라죠? 예, 김국진 아저씨가 와도 모자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그 가장 좀 최대한 간결하게 그리고 어떤 기초부터 들어가서 기업 소개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D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램이란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컴퓨터를 구동할 때 CPU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CPU를 그 중앙 연산 처리 장치를 하는 장치라고 보는데 요리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하드디스크죠. 지금은 뭐 SSD나 뭐 낸드 플래시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게 냉장고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냉장고 안에는 된장찌개 재료도 있고 부대찌개 재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볶음밥 재료도 있는데요. 이 요리사에게 이 냉장고에서 이제 그 어떤 부대찌개를 한다고 하면 부대찌개에 알맞은 재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꺼내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로딩 중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로딩 중이라고 이렇게 많이 보셨는데 그게 이제 꺼내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재료가 오면 이 D램과 CPU가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그 연산을 이제 진행하는 것이 이 컴퓨터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D램이 없으면 안 그래도 이제 하드디스크나 낸드 플래시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 D램이 없다면 엄청나게
연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D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사실 최근 D램, 이 차세대 D램이 좀 개발이 되면서 시장에서 또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DDR5라고 하던데 이 네,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지난 7월 달에 이제 DDR5 표준이 나왔는데요. DDR5라는 것이 이제 별다른 그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 D램의 5세대 버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DDR 대비해서 속도는 약 2배, 전력 소모량은 약 20% 절감되는 차세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각의 세대마다 저 DDR 램 모듈의 생김새가 다르고요. 이 램 모듈을 메인보드에 끼워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사실 이 반도체가 DDR5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CPU와 직접 연동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로 대표되고 있죠. 예전에는 그래픽 카드라고 했고 최근에는 승진해서 이제 GPU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연동이 되는 DDR을 GDDR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6세대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리고 뭐 LPDDR 등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그림에서처럼 모듈로 기판에 끼워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세대가 늘어날 때마다 이 모듈의 ASP 즉 평균 판매 가격도 점점 올라간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DDR5 차세대 D램이죠. DDR5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DDR5라고 하니까 지금 채팅방에 저도 DDR5는 무슨 기업이지 하고 다들 눈치를 네네네. 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기업일까요? 어떤 기업입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이제 아, 낙수 그렇죠? 효과를 네. 이제 봤는데 오늘 저는 이제 세계 최고의 램 모듈 기업 중에 하나죠. 심텍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심텍 함께 들어볼까요? 네. 네. 심텍은 엔비디아의 GPU와 GDDR 6세대 성장이 올해 좀 본격화됐거든요. 그러면서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21년도에도 이러한 GDDR6의 모듈 기판의 안정적인 고성장에 더하여 우리가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CPU의 DDR5가 21년도서부터 개화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25년까지는 안정적인 성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5G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개발이 가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5년 이전에 GDDR7, DDR6 등이 개발이 되고 채택률이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장기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네. 참고로 DDR4는 2015년에 개발이 되었고요. 2016년에 채택이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그 DDR5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주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기로는 이 심텍이 2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는데 3분기 실적은 어땠고 4분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네. 3분기 실적은 뭐 견조하게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 2분기만큼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4분기는 지금 아마도 이제 DDR5가 나오면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진짜 중요한 것은 DDR5와 이제 호환이 되는 CPU 설계도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제 DDR5를 기다리는 수요도 이연 수요가 좀 내년에 있을 예정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4분기는 사실 반도체에서는 조금 슬로울리한데 그런데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 주가에 외국인들이 어차피 내년 초에 인텔과 AMD가 이 DDR5와 호환되는 이제 CPU 설계도를 내놓을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녹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수 효과가 확실한 이런 심텍 같은 기업도 저는 네. 같은 전망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나 최근에 이 심텍이 게임기, 신형 게임기가 좀 출시가 된다면 이 부분에 의한 또 긍정적인 모멘텀도 기대가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네, 연관이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예, 그 게임기라는 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그쵸. 좋아야 이 됩니다. 부분을 또 이제 생산하고 GPU죠. 있죠. 네. 예, 그것과 많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산업적인 전망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가 전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또 상승으로 출발할 때가 좀 하락폭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또 반도체 종목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반도체 이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좀 낙수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심택 그런 면에서 좀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런 면에서 올해 신택의 예상 영업이익이 약 1천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30% 성장한 약 1,300억, 22년도에는 보수적으로 1,500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신택이 시가총액이 5,800억에 현 주가 수준 18,000원은 제 생각에는 다소 저평가가 좀 심하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1년 목표가를 제가 주로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내년에 영업이익인 그 한 1,300억 정도의 PER 10배 정도를 주면 현재의 2배 수준인 35,000원 내외로 1년 목표가를 잡아드리는데 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래도 심택이 넉 달 동안 주가 한 60% 올랐는데 그럼에도 저평가가 여전히 좀 현저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그동안 좀 이 급등한 종목에서 이제 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2차 상승을 위한 이제 그 문을 열어놓고 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에너지 축적의 기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지지난주에 그쵸. 가지고 오셨던 종목도 2차 상승을 좀 대비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심택도 2차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다,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하셨네요. 자, 심택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손정은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